안녕하세요. 전샘의 기업사랑TV 북리뷰입니다. 오늘은 저자 짐 맥켈비의 언카피어블 책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가져다주는 힘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미래는 모든 것에 똑같은 타이밍에 도래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따라 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만드는가입니다.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혁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등장하는데 이를 혁신 쌓기 전략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혁신 쌓기 전략은 진화하고 대개 생존 본능이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이 책은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북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완벽한 문제를 찾아라입니다. 모방은 본능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른 무언가의 모방품이며 스스로 모방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 복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세상에는 생명체가 없을 것입니다. 생존의 방식이기에 우리는 모방을 하고 또 잘합니다. 그만큼 모방은 인간의 뇌와 간섭에 깊이 새겨져 있기에 모방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모방과 혁신은 파트너입니다. 당신이 완벽한 문제를 풀고 폭발적인 성장에 도전한다 해도 하는 일의 대부분은 모방이겠지만 모방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의 탄생입니다. 생존을 위해 하는 일들은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겠다는 결심만 선택일 뿐 생존은 수많은 일을 꼭 해야만 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진정한 선택은 완벽한 문제에 도전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결국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는 결정은 완벽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배짱과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간의 싸움, 얼마나 진심인가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의 대결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확실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관심을 쏟는 문제가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매우 대담한 에너지원입니다. 이케아의 혁신 쌓기 전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카탈로그와 전시장의 결합입니다. 첫째는 카탈로그를 활용해 사람들이 전시장, 즉 오늘날의 매장에 오게끔 유혹하는 것입니다. 둘째, 매우 널찍한 전시장을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이 카탈로그를 손에 들고 돌아다니며 직접 심플한 인테리어를 구경하고 사고 싶은 가구를 만져보고 공장에서 가구를 배송해주는 주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신 판매와 가구 판매장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실현한 적이 없는 사업 아이디어였고 그걸 처음 시도한 것이 이케아였습니다. 해외 제조입니다. 스웨덴 공장들은 보이콧 때문에 다른 제조 공정을 알아봐야 했던 캄프라드는 인건비가 싸고 자연자원이 풍부한 폴란드를 선택했습니다. 공장 재설계입니다. 폴란드의 공장을 다시 설계하자 품질 문제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올라가고 비용도 절감되었습니다. 가구를 조립식으로 셀프 조립, 맞춤 디자인, 조립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케아는 가구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팀을 꾸렸습니다. 디자인들은 최종 조립 과정을 단순화했습니다. 교체 가능한 부품들, 동일한 디자이너 나사를 무수히 많은 제품들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창고 전시장, 구불구불한 매장 동선. 이케아는 매장 통로를 미로처럼 구불구불하게 만들고 그 통로를 따라 제품들을 영리하게 배치했습니다. 덕분에 고객 입장에서 덜 부담스러운 느낌으로 다양한 제품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푸드코드와 놀이방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케아에서는 고객들이 온종일이라도 머물 수 있습니다. 이제 매장을 떠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케아는 차곡차곡 쌓인 혁신이 가져다준 효율성을 낮은 가격을 통해 고객들과 나눕니다. 사람들이 이케아라는 브랜드를 알고 신뢰하며 그 상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혁신은 통합적입니다. 혁신 쌓기 전략을 이루는 블록들은 함께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기업은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 일단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변화가 필요해져서 또 변화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때마다 혁신의 강요소들은 서로에 알맞게 맞춰져 적용합니다. 기업가적 기업은 계속 고객에게 집중합니다. 직접적 공격이 닥쳐도 별다른 변화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꼭 반응해야 할 때는 혁신 쌓기 전략을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기업가를 가로막는 세 가지 어려움입니다. 익숙함의 저주입니다. 누군가에게 너무도 뻔한 사실이 새로운 고객들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어의 관성입니다. 특정 단어가 사실과 전혀 다른 생각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혁신적인 신제품이라 해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면 소비자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애매모호한 피드백입니다. 사람들이 경멸이나 혼란을 감추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정확하지 않은 긍정적 피드백을 주는데 능숙합니다. 최저가 전략 대신 저가 전략을 활용하라입니다. 낮은 가격은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려는 기업 철학에서 비롯됩니다. 기업가들은 전체적인 경험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가격으로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낮은 가격을 제공하려면 경쟁을 이유로 가격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혁신 쌓기 전략을 수행하면 다른 기업과는 다른 가격 정책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바꾸고 싶다면 그 변화가 혁신 쌓기 전략에서 나와야 합니다. 낮은 가격은 원인이 아닌 결과입니다. 낮은 가격의 세 가지 이점입니다. 고객 신뢰, 기업 문화 공유, 기업 경쟁 우위라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낮은 가격이 일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객 신뢰는 낮은 가격에 대한 기업의 약속이 지켜져야 생기겠지만 일단 생기고 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낮은 가격과 기업 문화 공유, 직원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가격 우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 것을 보며 기업이 고객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접적인 경쟁자가 없는데도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혁신 쌓기 전략의 효율성을 전부 반영해 가격을 낮추면 경쟁자들이 당신의 혁신을 한꺼번에 따라해야만 하니 결국 그냥 포기하거나 실패할 것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법입니다. 겸손과 배짱은 동명관계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미 알려진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생각이 자유로워집니다. 실제로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우선 자신의 해결책이 성공하지 못할 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대담하게 시도해야만 합니다. 문제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걸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도 당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하지 말고 자신이 안고 있는 분명한 문제를 선택하라입니다. 혁신의 패턴입니다. 우선 문제를 찾은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해결한 이가 아무도 없다면 마음은 불편하겠지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 해결책을 찾았는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가능하다면 모방하되 필요할 때는 발명합니다. 최종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기업가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는 시작에 대한 의지뿐입니다. 누구나 시작점이 같다니 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 사실인가요? 아이디어를 돈으로 만드는 스타트업 성공의 기술을 이 책에서 배워봤으면 합니다. 오늘 전쌤의 기업사랑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